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과거 22년 1년 동안 나왔던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객관식에 조금 부합하게 판례 정리를 해서 아무래도 최신 판례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문제를 심하게 내는 것도 아니고 객관식의 특성상 적어도 뭐 논점 정도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논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번 이 시간에는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22년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23년을 얼마 지난 지 얼마 안 되지만 22년을 다 정리하는 셈치고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번 판례는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 판례까지 자 매달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꼭 이것만큼 알아야겠다라는 판례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뭐 이 안에서도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판례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신 판례니까 꼭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 강의 옆에 이제 파일로 올려놓으니까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는 일단은 이 판례 강의는 무료 강의로 해갖고 여러분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도움이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인영 헌법 시작할게요. 자, 21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례인데 솔직히 말해서 21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중요한 판례도 있었지만 올해보다는 22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22년보다는 좀 적었어요. 그래도 알아볼게요. 10월 판례. 자, 1번 환각물질 흡입 섭취. 이 환각물질이라는 건 정신 어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착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경계 물질이죠. 자, 그 신경계 물질, 다른 말로 향정신성 의약품, 요걸 흡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자, 환각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 형량과 그다음에 향정신 의약품을 자, 이것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원료식물 한마디로 이것도 뭐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는 대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같은 취급이에요. 환각물질이에요. 따라서 벌금형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소송사건 대리인이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잘 보세요. 우리 수용자죠. 수용자. 형이 확정된 자. 자, 그러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판 청구권에서 나온다. 아마 이론 강의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요. 근거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냐 근거가 재판 청구권이냐 차이점만 있지 어차피 변호인과 만나는 거 왜 수용자가 변호인과 만날까요? 자, 과거의 사건을 고맙게 해줬으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그게 아니라 수용자지만 또 다른 형사사건이 있거나 아직 재판 중인 형사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자 입장에서 이분은 이럴 때는 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예요. 조심하세요. 확정된 수용자가 민사나 그다음에 행정이나 헌법재판을 할 때는 재판 청구권에 근거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나오지만 만약에 수용자라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범죄에 관해서 변호인을 만날 때는 이것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예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안에는 우리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이 있는 거 아시죠? 자, 대화 내용, 변호인의 선임 여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사건의 대리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자,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에이, 만남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자, 녹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왜 만나는지를 소명해야 된다? 아니, 무슨 재판하는 것도 아닌데 왜 법원도 아닌데 왜 소명을 하는데? 조심하세요. 만날 때마다 한마디로 자, 수용소에서 자, 만나는 이유를 소명을 해야만 만나게 해주는 것 자체는 형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침해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러분 보통 임차인이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계약 끝날 때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어요. 근데 갱신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10년. 알겠죠? 자, 10년토록 합시다. 더 안 돼요. 또는 더 못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라고 해서 법을 다 만들었는데 이 법 이후에 갱신하게 된 분은 한마디로 이 법 이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중이었으니까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자, 진정소비법은 아닐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계속 진행 중에 법이 개정됐으니까요. 따라서 10년으로 규정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 들어간 것은 소급이법이 아니에요. 아니다가 뭐야? 아닐 삐자 써갖고 부진정 소급이법.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한다 해도 반하지 않겠죠. 자, 요 정도 보시고 11월 달 판례 볼게요. 자, 여기는 뭐 10월 달 판례, 11월 달 판례 다가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그 밖의 정치적 단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 자, 볼게요. 그 밖에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만큼 범위를 정해야 정치적 단체에 해당되고 또는 그 정치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 밖의 정치적 단체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 요거 이제 나중에 객관식 나올 때는 명확성 원칙에 반했다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불명확한 개념이다. 따라서 자, 수범자에 대해서 위축의 효과,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위험을 야기한다. 이 부분의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매년 명확성 원칙의 판례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 밖에 정치단체 및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이렇게만 법에 써놓으면 공무원이 가서 당신 정치단체야? 당신 정치적 행위야? 이걸 너무나 포괄적으로 다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했다. 단순 암기사안이라는 거 꼭 하세요. 다만 이제 꺽쇠 1번의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건 반하지 않는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2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거. 자, 일단은 요게 2회 이상이라고 돼 있죠. 3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니까 3회는 당연히 처벌하고 2회만 해도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2회 이상이라는 건 같은 일을 했을 때 2회 이상이라고 하고요. 다른 일을 했을 때, 유사한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미 범한 자가 다시 이런 말을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음주 추정 거부, 그래서 한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을 때는 서로 행위 태경이 다르니까 과거에 음주 추정 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음주 추정 거부로 인해서 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추정을 거부했을 때는 음주 추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2회만 했을 때 가중처벌하게 되거나 2회 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거 두 가지 사건이 또 있어요. 2회 이상 했을 때 면허 취소 필요죠. 2회 이상 했을 때 가중처벌. 이거 전부 다 위헌 결정 받았어. 왜? 아니, 과거 했던 범죄가 처벌이 20년 전의 일이야. 근데 이제 와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 또는 또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게 되면 과거 전력이 형실효에 같은 효력도 상실시키는 그런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로 인해서 가중처벌 받으면 그게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2회 이상 이거 너무 심하다. 알겠죠? 과잉금전칙에 반했다. 자, 형법정지 반했다.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거. 자, 한마디로 과잉금전칙, 책임주의 원칙 반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21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요, 음주운전, 음주추정,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추정, 음주추정, 음주측정, 음주운전. 또 자, 자동적, 필요적 면허 취소, 그다음에 또 가중처벌. 이 사건이 모두 다 합치면 경우의 수를 따지면 한 6가지, 8가지만 나오잖아요. 하여튼간 2회 이상 범한 자가 다시 이러면 전부 다 위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직은 삼진아웃은 그러면 반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21년 12월 판례 볼게요. 첫 번째, 영상물이 수록된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과거 이 영상물로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대신했어요. 왜? 아니, 어린아이의 피해자인 어린아이의 다시 한번 기억을,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살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한 사생활이 공개돼 버리면 자, 2차 피해, 3차 피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영상 기록물을 재판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로 대신을 했던 거예요. 직접 나오지 않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대답을 할 수 없잖아. 영상물이니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반대신문권이라고 하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점이 생겼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2차 피해라든지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헌이었었는데 드디어 21년 12월 달에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왜? 지금은 재판하면서요. 일단은 피해자의 어떤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방법이나 또는 자 재판하면서요. 나와서 출석해서 대답을 해도 음성 변조라든지 그다음에 막 설치 같은 걸 통해서 사생활이라든지 또 음성 변조를 하면 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특정할 수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해갖고 피해자 진술을 하더라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신문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다른 방법, 더 경미한 방법이 있는데 아유 또 마찬가지다. 벌레 생길까 봐 다 무조건 못 당기게 하는 거지. 이것도 그래서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누구의? 조심하세요. 피고인이에요. 아시겠죠? 과잉금전치에 반했는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 판례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외우시거나 또는 공부를 아주 얄팍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 광주대학교는 위헌이고 대구대학교는 합헌이다. 아니에요. 대구대학교 위헌 파트가 있어요. 자, 광주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에게 대해서 대구대학교는 직선제였고요. 광주대학교는 간선제였어요. 간선제라는 건 특정인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세요 그래갖고 많은 선거 운동을 활동을 과열될 필요가 없어요. 과열할 우려가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직선제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계속 또는 더 여러 방면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될 수 있고 불법 선거운동도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직선제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기타금 같은 거 알겠죠? 기타금을 1,000만 원 이상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 받으면 반환토록 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선제 그런 경우에는 기타금을 내라는 건 선거의 혼탁이라든지 이럴 우려가 없는데 그래서 위헌이었던 거예요. 아니 대구대학교는 합헌이고 광주대학교는 위헌이다.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직선제는 합헌이고 간선제는 위헌이다. 근데 왜 대구대학교는 또 위헌이 있냐고요? 문제는 직선제니까 기타금 조항은 반하지 않는데 반환 조항이 보통요 선거제도에서 10에서 15% 득표를 하시면 당선이 안 돼도 반액을 돌려주고요. 15% 이상은 전액을 돌려주는데 아예 여기서는 15% 이상 득표를 얻으면 반액만 돌려준다는 거야. 그것만 이게 포인트예요. 자,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임원 후보자 선거 자, 이거 직선제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기타금은 반하지 않는데 1차 투표 최종 자, 환산 득표율이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만 동그라미. 그것도 전액도 아니고 반액만. 그래서 과잉금 여칙에 반했다. 재산권 침해다. 꼭 기억하셔야죠. 자, 3번 시각장애인. 이건 아마 기본 강의 때 많이 하셨을 거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 딸 수 있고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안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 자, 비시각장애인들하고의 차별 취급 아닙니까? 라고 논의했어요.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또 거기다가 실제로 운영하는 걸 보니까 장애인들이 직접 가게를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하거나 또는 비장애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비장애인들이 영업을 못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 이유도 있고 실제로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차별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합리적 이유는 차별이니까 반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로 해야죠. 법률로 번칙. 따라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안마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의료법, 그다음에 안마사법 이렇게 법 돼 있으면 법률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만약에 법이 안 써 있고 시행규칙, 시행요강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위헌이에요. 아시겠죠? 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하면 모를까? 그냥 시행규칙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차별 취급하는 법률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첫째 줄 끝에 의료법이라고 보이시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반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다음, 자, 드디어 이제 22년 1월 달로 넘어오셨네요. 자, 볼게요. 22년이 오히려 더 중요한 판례가 많았어요.
22년 1월 달 보세요. 선출직 공무원으로 받게 되는 보수. 요 판례가 아주 유명한 게, 자, 내가 공무원직을 그러다가 자, 명예퇴직을 하던 퇴직을 했어요. 그럼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연금을 받고 있다가 다시 다른 어떠한 명예직이라든지 다른 공직에 내가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야. 그게 기초지방의회 의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받던 연금을 받던 금액하고 그게 기초지방의회 의원이 돼서 받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두 번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한마디로 그냥 새로운 직업을 가져서 끝날 때까지는 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급 정지한 건 300만 원인데 아니 그 선출직 공무원 해갖고 받는 돈은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뭘 받을 거야? 아, 지방에 그거 들어가서 200만 원 받는 그냥 연금 받는 게 낫잖아. 300만 원인데. 아니 그걸 중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200, 여기도 200이니까 중복 지급하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중지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300, 여기는 200. 한 중복 지급한 200만 원 빼고 1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전액 금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됐을 때 전액 금지토록 한 건 침해다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판례죠. 선출직 공무원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 이렇게 나오면 침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을 수 있게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퇴직금, 연금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다. 두 번째,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요게 과거에 국회에서 유일하게 국회는 다 공개하는데 요것만 공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생각해 볼게요. 정보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어야 정보가 되겠죠. 널리 알려지면 정보가 아닌가요? 에이, 그래도 정보인데. 그래서 아니 널리 알려진다 해서 정보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빙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공개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정보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해버리고 예의적으로 공개토록 한 거는 그래서 드디어 침해가 됐다 해서 국민의 알 권리 요거 침해한다. 알 권리 판례가 많지 않죠? 알 권리 침해다. 세 번째, 공직선거법 218조 16조 3항. 자, 여러분 공직선거법은 조항도 많고 되게 복잡하니까 조항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없고 재투표기간, 자 재외,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외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가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 재투표 시간, 자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 요거 볼게요. 자, 미국에서 재외선거일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일이 있었는지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야. 그럼 이 사람 우리나라 안에서 선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조건 그 나라 가서 하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재외 투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그 기간 이전에 잠깐 국내로 들어왔으면 국내에서도 선거할 수 있었는데 그게 막 규정이 없어. 따라서 관한 부분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투표 기간 개시일 임박하여 또는 재투표 기간 중에 재선거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선거인 등 이분들이 다시는 또 선거 절차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침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다시 그 나라 갔으면 근데 갔더니 그 재투표 기간이 지났다는 거지. 그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 때문에 재투표 기간 동안 투표를 못했다는 거야. 그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그래서 요건 자 침해한다. 선거권 침해다. 3번.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안다. 여러분 형법에 한거 불능 상태 이용해서 간음 추행한 자 형사처벌 이거 해야지. 아니 그 한거 불능 상태 뭐 음주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기절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이런 거 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죠. 따라서 한거 불능이다라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거 반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자 그러면 22년 2월달 판례 볼까요? 자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아니 누구든지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피싱에 이용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범죄 악용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 누가 봐도 너무 심했다. 알겠죠? 굳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금융정보 공개하면서 뭐 검은색으로 또는 일부 공개를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적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처벌 들어가는 건 침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동의를 받아왔다든지 그럼 공개해도 되잖아. 정보 주체한테. 두 번째, 자 국가를 상대로 당사 소송. 이거는 좀 행정법 관련된 판례인데요. 자 이상하게도 다른 공공단체나 지방단체를 상대로 소송하면서는 가집행 가압류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국가만은 가압류를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건 차별 취급이다. 아시겠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자, 평등한 취급 반했다. 3번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사전 선거운동을 형사처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선거운동 기간 안에서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를 못한다? 이거 왜 옛날엔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요. 옛날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너무 심한 부정선거가 많아서 그래서 그냥 아예 딱 기간을 정해놓고 이날만 하시고 그 이전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던 거야. 왜? 부정선거를 막은 방법이 그때는 없었어. 1960년대는. 근데 지금은요. 미디어도 많이 발달됐지만 사람들의 눈도 사람들의 지각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또 벌레 생길까 봐 장을 못 담그게 하지 말고 일단은 하게 해라. 그래서 불법 선거는 분명히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더라.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거지. 그래서 이거야.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이 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해갖고 선거운동 이외에는 아예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침해다. 자, 그래서 거기 있잖아. 두 번째죠. 선거운동 기간 전일지라도 개별적으로 대면으로 말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선거에 혼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면이라는 건 뭐야? 본인이 직접 만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제가 뭐가 된다면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어떤 특정 정책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거는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못하게 할 건 아니잖아. 따라서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인의 경우에 비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한 취급에 반한다. 알겠죠? 그다음에 3번 선거운동 기간을 그 위에 잘못 읽은 건데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그 밖의 방법 요거 반한다. 자 대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밖에 모든 걸 다 못하게 하는 거 침해다. 자 4번 원판결에 근거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그래요. 가중처벌하는 게 잘못됐다 해서 위헌 결정 받았어요. 그럼 위헌 결정 이전에 있었던 또는 위헌 결정을 계기를 부여한 사건들 있잖아. 그러면 소급표를 줘야지. 원래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소급되지만 그 외의 법률 규정들은 장려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연히 계기를 부여한 사건은 소급표를 줘요. 자 그래서 위헌 결정된 요거는 형사처벌이니까 소급표가 됩니다. 가중처벌 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적용법제가 변경. 이건 잠깐 볼게요. 자 이게 형사부당 청구권인데요. 자 여기서 뭐냐면 피고인이 구금됐다. 근데 나중에 무죄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자 이건 좀 과정이 좀 복잡해요. 법률이 있어서 형사법률, 처벌법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5년 징역을 받았다. 근데 이 법률이 나중에 위헌 결정된 거지. 위헌 결정돼서 그러면 위헌 결정된 법률이 형사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중법률이었거든. 가중처벌하는 법률. 가중처벌이 위헌 결정받았으면 가중처벌이 아니라 원 처벌이 있을 거 아니야. 가중처벌이니까. 그럼 원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은 5년 징역이 아니라 2년 징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뭐야? 3년을 억울하게 살았잖아. 그럼 뭐하고 똑같다? 3년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지. 그러면 3년 동안 억울하게 구금돼 있었으니까 그 형사부당 청구권 행사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과거에는 피고인이 구금되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을 때 아직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재심해서 무죄란 말은 없지만 여기에 이것도 포함시켜줘야지. 이것도 포함시켜줘야지. 그래서 뭐 한다? 3년이 무죄된 거하고 똑같잖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위헌 결정 받았으니까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사라지고 일반 처벌 규정에 따라서 재심을 했더니 2년으로 나온 거지. 그럼 3년은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옛날에 못하게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원판결 근거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헌법처벌 위헌결정 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위헌결정된 가중처벌 규정보다 법정이 가벼운 일반 처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알겠죠? 여기 포인트야. 무죄가 되라는 건 아니야. 가벼운 형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서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는 보상 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차별 취급이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 22년 판례보다 22년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23년도 올해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 22년 판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1년도 판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판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최신 판례가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자, 5번째 볼게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 무슨 뜻이야? 녹음 시설이 없는 장소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호사가 피고인, 그 수용자고, 변호사가 수용자하고 만난다 해도 반하지 않겠죠? 녹음이 안 되니까. 따라서 수용자도 아니고 수용자. 그러니까 결국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로 정하도록 한 거. 반하지 않는다. 왜? 녹음이 안 되니까 변호사를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는 건 침해가 아니다. 자, 우리 3월달 판례 볼게요. 정말 중요한 판례도 많이 나왔어요. 2월달까지도. 자, 3월달 판례는 그냥 당연히 아는 판례들,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볼게요. 1번,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불구하고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거래 안전성 증진에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 단계, 이거 아파트 분양 이런 거 아파트 공급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면이 있다. 면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 공급 계약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 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주택 공급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건 취소한다는 건 아니죠. 취소했을 때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그러면 이 규정 자체에서 재산권을 곧바로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판례인데 많이 나올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재산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데, 오히려 2번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에 당원이 된다 못 된다? 1인 1당원이 원칙이, 알겠죠?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침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조문에 관련된 판례니까요. 3번 공직선거법 256조 1항 5호 108 11항 2호. 자, 요거죠. 선거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 왜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럴 때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5년. 그 외에는 10년. 전부 다 합헌이에요. 이것도 합헌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계약은 맺었지만 법률 관계에 근거해서 등기 같은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취득의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분명히 사법상 계약을 맺었으니까 아직 법적 절차만 거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산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이거는 산 사람이 다 해결토록 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22년 5월 판례 볼게요. 여기도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거기 음주운전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5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술 한잔 하시고 돌아다니다가 적발된 게 많나 봐요. 자, 1번 예비군 대원 본인의 부재 시.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본인이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될 본인이 부재 시 예비군 훈련 통지서, 소집 통지서를 그 사람의 가족 중에 또는 동거 친족 중에 성인에게 줬어요. 전달해 달라고. 근데 그분이 바빴는지 미처 전달을 못 했어요. 통지서 전달을 못 했다? 그럼 이게 형사 범죄로서 처벌받을 그런 만큼의 불법적인 일인가요? 전달을 잘 못한 게? 너무 심했지 않아요? 누가 봐도 너무 심하다. 그걸 뭐라 그래? 비원칙에 반했다. 자, 이렇게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니까 뭐 사람을 진짜 일부러 연매이겠다. 그건 아니고 너무 바빠갖고 자기도 바쁜 나머지 잠깐 잊어버린 거지. 그건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건 뭐야? 사유가 없다는 거잖아. 이걸 전달하지 못하게 된 누가 봐도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건데 이유 없이 뭐야? 너무 바빠서 까먹었다고. 근데 이거 형사처벌하는데 너무 심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군 통지서 받을 때는 떨면서 받아야죠. 이거 진짜 전달을 못해주면 처벌받나 이러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음주운전, 세 번째도 음주운전 똑같아요.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3번 판례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이 말이 뭐야? 그러니까 과거 저지른 범죄와 오늘 발생한 범죄가 또는 위반 행위가 같지 않다는 거야. 근데 두 번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전부 다 자 형벌과 책임 사이의 비례관계를 넘어섰다. 침해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한 번에 정리하면 되잖아. 어려운 건 아니죠. 4번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입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 특정하여 제한하는 등의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강한 제한을 한 건 누가 봐도 침해가 된다. 이런 말이겠죠? 아니 충분히 낮은 방법으로 낮은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했는데 굳이 전면 금지해야겠어? 굳이 무조건 했을 때 처벌 반드시 필요적으로 해야겠어? 이러면 전부 다 침해요. 나아가 그 위 규정 입법 목적 달성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자 무조건적으로 금지한다 해서 또는 무조건적으로 처벌한다 해서 변호사들의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요. 왜? 이 법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해버리니까 광고를 못하게 된다는 거지. 청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건 침해다. 알겠죠? 그 말고 임의적 방법이나 또는 조사해봐서 충분히 불법적인 광고나 불법적인 어떤 말이 안 되는 과정 광고 그런 것만 잡아낼 수 있으면 그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 때문에 다 하지 마. 그냥 걸리면 형사처벌. 이거 위헌.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5번 노동조합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 아니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형성을 하는데 그걸 지배하겠다, 개입하겠다. 당연히 못하게 해야죠. 침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배 개입. 자, 개입, 지배 이거 명확성어치 반하지 않습니다. 6번 형법 3.1.4조 다 아실 거야. 위력으로 사람을 업무 방해죄. 위력, 업무 명확성어치 반하지 않는다. 아주 오래된 판례기도 하고요. 올해도 반복해서 그러니까 22년도에도 반복해서 나왔네요. 자, 22년 6월 판례 한번 볼게요. 헌법재부터 결정냅니다. 1번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영무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이게 뭐야? 어찌 보면 대포폰 비슷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통신용 기계나 통신은 자기 명의로 해야지 왜 남의 명의로 안 돼. 요즘 안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하잖아. 통신 용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 또 마찬가지야. 대포폰 비슷한 건데 그건 아니더라도 통신하는 업무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거 안 된다고. 불법적인 그게 엄청나게 심해진다고. 그래서 이거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2번 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 여기다 밑줄 치세요. 자, 지방공사 상근직원이니까 공무원으로 의제받는 분들이에요. 원래 공무원으로 의제받는 분들은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에 가입이 안 됩니다. 또 정치적 활동도 금지돼요. 하지만 여러분 정당에서요 선거를 할 적에 두 가지 선거가 있어요. 당원들만 할 수 있는 선거가 있고요. 당원이 아닌 자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도 안 되고 당원도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원으로서만 할 수 있는 선거는 당연히 공무원이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당원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라면 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거 있잖아. 선거가 아니라 그런 투표라면 그거는 솔직히 정치인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견을 듣는 건데. 따라서 지방공사 특히 이게 서울지방교통공사 직원 사건이었는데 이분들이 비당원, 당원이 아닌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투표 과정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의견 수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당원이 아닌 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서울지방교통공사 상근 직원일지라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이거 조심하세요.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고 해서 여기 지문을 보면 당내 경선에 경선운동을 금지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당내 경선의 경선운동을 당원만 할 수 있는 사건인지 다 비당원도 할 수 있는 사건이 특정이 안 되잖아. 이 법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당원이 아닌 선거에서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침해다.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상근 직원에 관한 부분은 당원이 아닌 선거마저도 금지시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자, 3번 형법 129. 자, 이거 129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자, 이게 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가중처벌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게 뭐였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주도 모 대학의 교수님을 위촉위원회 위촉을 했는데 이분이 조금 그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갖고 좀 돈을 받아갖고 형사처벌을 하는 과정에 이분 공무원이다 해갖고 가중처벌을 한 사건이야. 근데 이분이 억울하다 그래갖고 이 법률에 어디에도 나를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갖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절차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기각 나고 또 해갖고 우회적으로 헌법재판소 갔어요. 가갖고 헌법재판소 그런 거야. 야, 눈 씻고 찾아봐라. 이 사람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근거가 뭔데? 없잖아. 없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정이야. 이분을 공무원으로 의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해석한 건 너 잘못한 거야. 위헌을 합헌으로 해석한 거니까 잘못한 거야. 한정위원 결정을 했어요. 한정위원 결정을 했으니까 이 한정위원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의 일종으로 보니까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이 구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법 47조에.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대법원 너도 국가기관이니까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결국 나를 형사처벌할 때 가중처벌하는 이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해서 한 재판은 이건 잘못된 재판이야. 그러니까 난 제대로 재판을 해줘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그런 거지. 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법원의 권한이지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한정위원 한정합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대로 그냥 가중처벌해버린 거야. 대법원에서 해석해버리니까 너 공무원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또 억울해갖고 헌법재판소 또 간 거야. 야, 네가 한정위원도 위헌이라며. 그래갖고 얘보고 가서 너 위헌인 법률 적용하지 말고 나 일반 사인처럼 해갖고 똑같이 어찌됐든 공무원 가중처벌하지 말라고 했더니 걔는 그걸 안 쓴대. 그래갖고 난 그냥 가중처벌 받았어.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런 거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네 이거. 재판 취소. 이 사건. 드디어 대법원 재판이 취소됐다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고 그래서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서 재판을 취소해 준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대법원에서 안 나왔어.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지. 그냥 중요하다고 6월달 판례 3번 판례를. 4번 볼게요. 자,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수사 서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야, 법원에서 명했으면 검사나 경찰이나 지켜줘야 돼 말아야 돼. 문서 열람 복사 신청권은 변호인이 했더라도 그거는 피의자, 피고인, 피내사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또 반복적으로 나왔네요. 그런 취지가. 5번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자, 그다음에 현역병이나 또는 현역병 뭐야? 의무병 얘기하는 거야. 또 하사관인데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 상근 얘기요, 조축역 등 복무기관과는 달리 사관생도 사관학교 교육기관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복무기관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관생도는 의무복무기관 아니죠? 알겠죠? 사관생도는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직업군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연금 산정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의무가 왜 너의 권리고 너의 직업이야. 의무지. 의무는 그래서 전부 산정하지 않는다. 또는 이들과 달리 처벌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침해하지 않는다. 6번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 이전에 사용된 계좌 지급을 정지해야지. 빨리 연락해갖고. 당연한 거 아니야? 정지기죠. 정지토로 가는 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거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싱 범죄로부터. 자, 여기까지 봤는데 뭐 많이 보셨겠지만 판례가 짜막짜막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도는 꼭 이해하시고 보기 좋게 암기해갖고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주관식 답안지 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간부, 공채, 승진 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다 여러분한테 다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22년 7월달 판례 볼게요. 자, 1번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광고물. 한번 광고물에다 한번 써볼까요? 광고물. 자, 요게 관련 판례가 7월, 8월, 9월, 10월까지 많이 나왔어요. 광고물. 자, 그다음에 막, 현수, 막, 표시, 물. 알겠죠? 표시물, 광고물. 이 판례가 다 여기 똑같이 물마 이렇게 물마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거를요 예전에 그랬던 거야.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때 선거운동 했다가 선거 비용이 들잖아. 그러면 요거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 비용이 들잖아요. 이거 법적 절차에 그거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10에서 15% 이상 득표를 하시면 그러면 반액을, 그다음에 15% 이상 자신이 선거 결과에 득표를 하시면 전액을 선거 비용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이게 공영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찬가지야. 제가 그랬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하고 그 전에는 못하게 했던 이유가 옛날처럼 선거에 막장 드라마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제도가 좋아져갖고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광고물, 표시물, 현수막 이거 돈 많이 안 든다고. 보니까 뭐 방송에 보니까 무슨 고려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광고물을 고려하라 이런 광고물도 있던데. 거의 전화해서 광고물 찍을 때요 보면 굉장히 저렴해요. 옛날에는 그 꽃바구니 말고 이렇게 꽃 이렇게 하고 이게 조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39,000원짜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런 게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러면 이런 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그 옛날처럼 진짜 돈 많이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올해의 특징이 선거운동 하면서 이 기간이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또는 일정 기간 안에. 알겠죠? 그래서 물막, 현수막, 표시물, 광고물. 알겠죠? 이런 물막을 못하게 하는 거, 완전히 금지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위헌 결정 받은 거야. 왜냐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충분히 자기가 표심을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띠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아까 했잖아요, 대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왜? 돈이 많이 안 들어. 선거에 혼탁도 안 들어와. 그러면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물막 대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알겠죠?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해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내 취지예요. 자, 그래서 1번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 표시물, 광고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부, 배포, 게시, 그 밖에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에 관한 부분도 전부 다 이제는 돈 많이 안 들여도 또 선거의 혼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건 침해다. 2번 판례도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심지어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거. 옛날에 뭐한다? 이게 표시물 자체나 또는 이게 현수막이 또 공영선거를 해칠 수 있는 또는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못하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운동기간 전, 운동기간 내도. 그래서 못하게 한 건 침해다. 자, 3번 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그냥 의료사고법. 자, 그 금액. 또 사망 시, 피해자가 사망 시 자동적으로 전문가인 의료인이 투입해서 의료 분쟁을 중재를 놓는 것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액 부분이었어요. 그거와 달리 금액, 요거 밑줄 쳐놓고요. 근데 그 금액은 얼마짜리여야 돼? 이 금액이 너무 포괄적이야. 그래서 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전문 의료인을 투입해서 중재토록 하는 건 반하지 않지만 그 금액, 요거는 명확성치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내용 있죠. 부담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에서 추가 징수할 것인지에 관해서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 금액은. 알겠지? 조심하세요. 의료 분쟁 시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전문가를 투입해서 중재토록 하는 건 침해하지 않지만 그 금액, 보상금 금액 이걸 얼마를 줄지 어떻게 중재할지요. 그거는 너무 포괄적이다. 별표 치시고요. 자, 4번 공직선거법에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기간은 선거운동 기간 플러스 선거일까지 합친 거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 집회, 모임 개최할 수 없다. 또 깨졌어. 또 깨졌어. 이 그 밖에 집회, 모임 개최할 수 없다. 이게 향후에 종신회, 산악회, 이런 회 그 밖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밖에가 너무 넓어. 포괄적이야. 알 수 없어. 그래서 헌법에 반한다. 내용 볼게요. 심판 대상 조항이 구체적 집회나 모임을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야야야 또 벌레지 생기니까 아무도 하지 마. 이건 너무 심했다는 거야. 그다음에 밑에 또 나왔어. 현수막. 알겠지? 물막. 그 밖에 광고물 설치. 자, 광고물 현수막 전부 다. 왜? 이건 선거운동 기간 중이든 선거운동 기간 전이든 비용이 많이 안 든다니까. 선거의 혼탁도 방지할 수 있다니까. 그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6번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밖에 광고물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그 모임회를 못하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 6번도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집회나 모임. 자, 보세요. 모임인데 향후의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하는 모든 모임을 개최를 금지한다는 거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야유회, 동창회 이런 것도 해야지. 아니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그 밖에 이외에 모든 것을 금지한 건 너무 심했다. 아니 다양하게 모임도 할 수 있고 그 모임이 반드시 정치적인 어떤 행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침해다. 자, 7번도 집회 모임 거기도 똑같아. 향후의 정치의 동창회 단합대 야유회가 아닌 것 그냥 집회나 모임 못하게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선거운동 기간 중이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든 알겠죠? 여기는 일정 기간이야. 7번은 6번은 선거 기간 중이고 관계없다는 거야. 무조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뭐 정치적인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인 모임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걸 고려함이 없이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알겠죠?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이 말 한마디에 모두 못하게 하는 건 침해다. 자, 거기 밑에 가나다라 막 다 해갖고 잘 넣어놨는데 물막 다 마찬가지고 라번의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 회장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것도 침해라는 거야. 지금은요 확성장치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그 확성장치 소음 기준을 아주 촘촘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 아무 때나 와서 시끄럽게 굴고 남용을 하니까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충분히 소음장치에 관한 그러니까 확성장치에 관한 소음 기준이 마련됐으니까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침해다. 여러분 집회할 적에 옛날에 너무 시끄럽잖아. 근데 지금 집회 행사할 적에도 소음 기준이 잘 마련돼 있어요. 집시법에. 그럼 소음 기준 마련했는데 확성장치 사용 못하게 할 거야? 아니면 확성장치 사용하고 소음 기준 지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침해라고. 8번 전기통신사업법. 자, 검사, 수사, 관서장 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보수사기관장의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서 방지 목적으로 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목적이나 또는 어떤 특정 사안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예의 없이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침해지. 자 9번 자 구조세관면규제법 부칙에 헌법재판소 한정위원 결정에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 말씀드렸어. 우리 아까 전에 제주도 위촉위원 사건 자 한정위원도 위원 결정이니까 위원 결정을 적용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재판 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재판 취소당했잖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성공했고 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아니 그러면 봐봐 그 법원의 재판이 취소됐으면 그 법원의 재판에서 대상이 되었던 처분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럼 논의할 필요가 없지. 사라졌으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 그 재판에 전제가 된 원행정 처분도 함께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논의인데 이거는 좀 전문적이다. 여기까지는 좀 아니어도 8번까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22년 8월 판례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짧지만 강렬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객관식용이에요. 정말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고 설명해 준 거 그대로 해갖고 암기 좀 하세요. 자, 22년 8월 달 판례 볼게요. 1번 일률적으로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로 여러분 재혼이 뭐예요?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같이 기여를 했으니까 나중에 유족이 됐을 때 그분에게 대가 어떤 유족의 수급권을 준다는 거예요. 배우자니까. 왜냐면 배우자로서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일정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문제는 다시 결혼하신 분은 공직 생활에서 같이 기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일률적으로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거 반하지 않습니다. 또 유족연금이라는 게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에 대한 혜택으로 보시면 돼요. 명확성어치도 반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법률에. 꼭 재혼을 했더라도 공직생활 중에 재혼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공직생활에서 기여를 했다는 걸 입증하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반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음주운행.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항행 아시겠죠? 바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주운전 금지예요. 바닷가 가서 선상에서 막지하고 거기서 술 한잔 거하게 하고 그래갖고 마구마구 운전하면 그거 대형사고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음주운전에서 처벌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다는 거야. 1회 위반하고 또다시 그러면 2회 위반. 단순히 2회 위반했다 해서 면허 취소, 단순히 2회 위반했다 해서 가중처벌. 이것도 음주운전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야. 침해다. 아시겠죠? 세 번은 반하지 않는다.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2회 이상 이 말 나왔어요. 음주운전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2회 이상 가중처벌, 2회 이상 그랬을 때 면허 즉 필요적 취소는 침해다. 자, 3번 4번이 결국 결정판이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음주 측정 거부, 면허 취소, 그다음에 가중처벌,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가중처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가중처벌,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면허 취소, 가중처벌. 이거 전부 다 위헌 결정 받았어요. 2번. 알겠죠? 같은 거는 2회 이상, 다른 거는 1회 하고 다시. 그래서 제가 밑에 박스에다가 다 정리해놨죠. 가중처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적 면허 취소도 같은 거지만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 이거는 그러니까 2회 이상이죠. 같은 거니까. 자,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위반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 추정 거부. 태양이 다르니까 1회 위반한 자가 다시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음주 추정 거부 전력 있는 자가 음주운전. 행위 태양이 다르니까 위반자가 다시. 네 번째 음주 추정 거부 전력 있는 자가 다시 음주 추정 거부. 같은 행위죠? 그러면 2회 이상 위반한 자. 가중 처벌하는 거 전부 다 위헌 결정 받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3번, 4번 같은 이렇게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 그 다음에 필요적 면허 취소도 또 위헌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 정리된 거지. 싹 다 나왔어. 이제 안 나온 거 없이. 뭐까지? 항행, 음주 항행도 마찬가지. 2회 이상 그러면 전부 다 위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5번 경기도가 남양주시 통보한 사건 통보한 사전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른 자료 요구 서식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 사무에 관한 부분 이거 권한쟁인데 자치권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제도에서 나올 수 있나 이런 건 정도인데 아마 이거 승진이나 간부 문제 정도 간부도 안 나올 거야. 승진 문제 정도만. 그래서 이게 권한쟁의 또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라는 사건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 제출 요구라는 사건이었는데
아니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뜻이에요. 법령 위반도 없이, 법령 위반이 없이 그냥 감사하는 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방자치법 사건이라 그다음 많이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밑에 6번 한번 볼게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 이거 아마 기본 강의 때 많은 판례가 쌓인 거 아시죠? 옛날에 선거운동 기획을 공무원이 참여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 위헌 결정 받았다고 그랬지. 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기획 참여까지 금지하는 건 위헌이었다. 알겠죠? 그러면 자신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기획 참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 사건은 뭐야? 만약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획을 하셨다면 형사처벌하는 거. 이건 반하지 않는 거겠지. 아시겠죠? 이건 반하지 않는다. 자, 7번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을 정하지 않는 거. 이거 의무 규정 아니에요.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23년도부터는 아시죠? 초파일하고 그다음에 석가탄신이라고 그다음에 자, 성탄일 이 두 날짜 크리스마스 이거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지금 논의 중이잖아. 자, 이건 문화행사다. 아마 기본 강의 때 많이 드셔서 알겠지만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요. 이걸로 할지 말지는 그만큼 자 사회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자, 9월 8일 볼게요. 옛날에 한참 사회적 무리가 있었던 사건 아시죠? 가습기. 그 호흡기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해갖고 어린 아이들이나 많은 그때 가습기 이용자들의 뭐 생명도 그다음에 많은 폐 질환도 많이 안게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SK 케미칼 사건. 그래서 케미칼이 제조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표시 광고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행한 사건 처리 중 위 제품 관련한 인터넷 인터넷 신문 기사 3건 심사 대상 제외한 행위. 이것도 뭐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요.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예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권력 작용을 했다는 거야. 이거 은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자 피해자들이 재판에 나가서 이 사건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술을 못했던 사건이야. 왜? 아예 사건에서 제외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신문 기사 3건의 심사 대상 제외 사건 이렇게 안에 외우세요. 그러면 이 사건을 형사재판에서 제외시켰으니까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됐던 사람은 형사재판에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 없는 형사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다. 여러분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관련된 판례도 몇 개 없고 침해 판례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주 조금 값어치 있는 판례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막 사건은 다 알 거야. 살균 가습기 사건 다 아실 거야. 하지만 아예 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 중 3건을 제외시켜 버림으로써 재판의 대상에서 다툴 수가 없게 됐고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억울한 자신의 진술을 못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자, 2번 판례. 야, 드디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상통화.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하는 거 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아실 거야. 자,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진짜 어떤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가상통화 공개, 가상화폐도 있고 가상통화 공개를 금지토록 한 거. 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직은 가상통화라는 거 한마디로 현물이 없다는 거지. 달러나 원화는 돈이 보이잖아. 지갑에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외형이 없어요. 외형이 없기 때문에 가상이란 말을 쓴다고. 자,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재산권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그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 합동 TF 방침에 불과하고 방침은 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지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이 국가작용으로서 뭔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 아직은 시기상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아동학대 관련 범죄 벌금형 확정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거
이제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생각나세요? 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류조로 되도록 한 건 다 합헌이다. 유일하게 통신매체 이용 없었지만 위헌이다. 또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됐는데 무조건 1류조로 10년간 20년간 이거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래서 위헌이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연장선상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설치 운영을 아예 못하도록 한 건데 10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없게 10년 딱 지나야 만들도록 한 거야. 너무 심했다. 같은 취지라고. 그런 10년 동안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기간 내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이, 그러니까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무조건 10년을 지나야만, 10년 안에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침해다. 자, 밑에 4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애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 똑같아요.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투잡, 겸직 이거 안 돼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의 어떠한 전념성이나 또는 이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니까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또 마찬가지야. 또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또 골라낼 수 있는 거 아닐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겸직을 못하게 하는 거,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반하지 않습니다. 자, 5번째 판례인데 거의 저소득층 특별 전형 모집 인원 모두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잖아.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니까 학습의 범위나 학습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적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EBS, 수능 교재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수능 점수로만, 알겠죠? 이렇게 전형을 진행하도록 한 건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년 10월 판례 볼게요. 자, 이거 신문 편집 발행인 종사자, 방송사 편집 책임자, 기관장, 종사자, 그 밖에 출판물의 저작자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 신문사나 발행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자, 얼굴을 공개해버렸다는 거지. 아니면 인적사항을 공개해버린 거지. 자, 그래서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는 거,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싣거나 방송할 수 없게끔 싣지도 못하게 하고 방송을 금지하고. 아이, 당연하죠. 이 사람들 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아동학대 행위자라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자로서 그건 아니잖아. 아동학대하고 성범죄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상공개, 여기는 성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하지만 아동 학대자라서 다 성범죄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하고 아동 학대 행위자는 다르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신상공개를 금지토록 하고 처벌하는 것은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다음에 2번. 이거 또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 옛날에 8초 이내 인척 결혼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위헌받았잖아. 근데 지금 8초 이내 친척, 인척이 아니라 어머니 쪽이 아니라 아버지 쪽 결혼 못하게 한다? 아니야. 8초 이내 결혼 못하게, 이게 위헌이냐? 아니라고. 8초 이내는 여전히 결혼 못하게 하는 건 합헌이에요. 다만 뭐가 위헌됐냐면 8초 이내인데 그걸 모르고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어. 근데 그 결혼을 무효로 하겠다는 조문이 있었다니까. 그 조문이 위헌받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쪽, 친족으로 8초는 여전히 결혼 못해. 알면서는.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면 그냥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는 그냥 가라. 해야 되는데 그걸 무효로 그러니까 무효로 보겠다. 결혼을 고기정의 위헌이야. 고기정의 위헌이야. 그래서 8초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민법 조항 자체는 반하지 않는데 그 안에 써 있잖아. 자, 요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그러니까 가로가 아니라 1항을 위반한 혼인을, 그래서 모르고 위반하고 모른 채 위반한 채 결혼 생활까지 하고 아이까지 가졌어. 그거 그냥 가야지. 그걸 왜 또 무효로 해? 그게 위헌받았다는 거야. 자, 3번은 과거에 있었던 판례를 반복한 거죠. 자, 분명히 반복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했죠. 왜냐하면 과거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의료 분쟁에서 그 금액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건 반복. 이건 과거에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조항이 달라요. 다른 조항에서도 그 금액, 여기서도 그 금액.
4번 교원, 사립학교법 2조에 따른 학교법인 등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단체 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 소청 심사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여기다 밑줄 치세요. 자, 공공단체인 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 소청 심사 결정 이게 행정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거 아무래도 교원의 징계가 나왔는데 그 징계를 행정심판을 걸었어요. 근데 그 징계가 가볍게 되거나 더 불만이었다 해서 과학기술원의 총장이 학교법인도 아니고 자 이분이 직접 가서 왜 이렇게 가볍게 줬습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우리 행정심판은요. 행정청 내부에서 하는 행정심판의 결정은 적어도 행정청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게 기속력과 형성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뭐야? 상급행정청에서 한 판단에 대해서 하급행정청이 불복을 하면 이건 상명 하복? 알겠죠? 그거 안 돼요. 기속력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립학교법이면 몰라도 사립학교법에 포함되지 않는 그랬으니까 국공립학교니까 국공립학교는 국가기관처럼 취급을 해야 되니까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걸 하급기관이 상명 불복한다? 안 되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건 침해하지 않는다. 그게 사립학교에 포함되지 않는이라고 했어요. 자, 5번. 조합의 임원 선출 관련해서 후보자가 금품 제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처벌. 누가 봐도 반하지 않는 거 알겠죠? 돈 받고 선거하면 안 되잖아. 금권선거 막아야지. 부정선거인데. 6번 가군의 고용활동. 이게 뭐야? 가로 안에 가사 사용인. 그 가사 도우미 있잖아. 가사 도우미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무슨 공무원처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분들 보면 옛날에 주방장들이 그러셨어요. 특히 중국집 주방장들이 진짜 예측할 수 없이 떠나버리고 막 일 관두고 막 그래갖고 꾸준히 한다라는 개념이 어려웠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사 도우미가 일정한 꾸준한 직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를 산정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사 도우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반하지 않아요. 퇴직급여라는 건 꾸준하게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7번 집합건물 공용 부분에 발생한 일부 하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 하자담보 청구권의 제척기간 사용검사일부터 5년. 우리나라에서 하자담보가 뭐냐면 건설사가 건물 졌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걸 뭐 평생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5년 반하지 않는다. 이게 구분 소유 아마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월 판례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 이것도 명확성 원칙에 관련된 또 청구권 침해에 관련된 건데 자, 이건 반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일하는 땀을 흘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근로시간. 반하지 않습니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2번 판례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동청소년 등장하는 이게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을 뭐라고 읽는다? 아동청소년이 보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에 아동청소년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처벌하는 건 모자르지. 이거 3년 이상이 아니라 찌르 죽여야지. 그거 아시잖아요. 요즘에 외국에 도망가는 놈도 잡아갖고 진짜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르지. 아시죠? 여러분이 아마 더 흥분할 거예요. 반하지 않습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3번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음면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자 입양이에요. 입양. 외국으로 보내거나 아이를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겠지만 신고사건에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요즘에는 이거 양육을 포기하거나 이게 악의적인 경우도 많고 불법적인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옛날처럼 진짜 6.25 끝나고 나서 많은 아동들에 대해서 그런 건 불법이 아니었죠. 그건 시대가 흐른 거고 요즘에는 범죄가 많아요. 그래서 신분증 제시하도록 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4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가운데 안장 대상자 사후에 이거 조심해야지. 나 공무원으로 해갖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데 이분이 죽고 나서 딱 그분까지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재혼한 자를 합장대상에서 제외한 건 반하지 않는다. 자, 또 물막 사건이 나왔네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건 침해다. 그 밖에 광고물. 여기 전부 다 명확성치에 반한다. 자, 6번. 자, 이것도 다 아실 거야.
중앙당 5 이상의 시도당, 5 이상의 시도당에 1천 이상의 당원을 보유할 것 아시죠? 정당 제도에서.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이건 침해 아닙니다. 자, 7번은 아마 뉴스에도 보셨을 거야. 훈련소에 갔더니 1인 1종교 해갖고 무조건 누구나 다 종교 행사를 가야 되잖아, 일요일날. 저도 훈련소에서 해갖고 막 그 초코파이 2개 준다고 해서 그 불교 쪽에 줄 섰더니 여기다 불침 넣어갖고 그 초코파이 2개 먹고 꾸벅꾸벅 졸았던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그게 그랬던 거예요. 결국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온이라도 갖기 위해서 무조건 자 사병은 1인 1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취지인데, 요즘에까지 그런 게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 또 종교라는 게 무조건 줄 세워갖고 가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종교 행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드디어 무조건적으로 줄 세워갖고 누구나 다 일종교를 가져야 된다. 무종교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침해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이제 명확성 원칙에 관련된 판례, 못난 장난 이런 것들, 못된 장난 요거. 자, 이걸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규정. 못된 장난 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조항이었어요. 자, 마지막 12월 판례 보도록 할게요. 어우, 12월인데 마지막에 참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셨네요. 자, 12월 1번 국가공무원 피성년 후견인. 요게 옛날에는 금치산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나이는 성년 나이를 넘었는데 정상적인 법률 관계를 전혀 못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성년을 얘기하는 거죠. 자, 피성년 후견이 됐을 때, 아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뇌에 어떠한 사고가 됐을 때 금치산자, 혼자서는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그럼 됐다 해서 무조건 당연퇴직. 공무원들 그러면 복지부동을 하지 열심히 안 하죠. 또 안 그래도 장애인도 같이 가자 이런 세상인데, 공직생활 중에 자 금치산 선고와 자 지금 이름이 피성년 후견인의 자 판결을 받았다 해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건 너무 심했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공직을 하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이 판례는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자, 아까 전에 서울교통공사 상근 임직원 사건 생각나시죠? 자, 당내 선거 중에 비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마저도 금지토록 했기 때문에 침해다라고 했던 판례죠. 또 나왔어요. 상근 직원인데 이번에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교통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똑같은 취지예요. 아니 당원이 아닌 자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일률적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에 침해다. 이제 같은 취지니까 이제 공무원도 나오면 분명히 공무원도 비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마저도 못하게 한 걸 침해다라고 나올 거야 아마. 자, 3번 드디어 별표. 요번에 12월 달에 가장 진짜 하이라이트급이야. 여러분 집시법에 보면 100m 이내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한다라고 해서 자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예외가 있었어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관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장 관저, 그다음에 대법원 대법장 관저. 이 네 분의 100m에는 전면적 금지고 예외가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 관저에서 드디어 판례가 들어왔고, 판례가 아니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거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 관저에서 무조건 100m 이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그건 너무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 금지이지만 예외적 사유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금지했다 해서 드디어 대통령 관저가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그러면 나머지 세 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도 대통령 관저도 100m 이내 전면적 금지가 위헌인데 어차피 법을 개정할 때 다 같이 개정되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뭐 소규모라든지, 알겠죠? 불법적 집회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집회라면 예외 조항을 분명히 두게 될 거예요. 자, 대통령 관저에 관한 부분에 100m 이내 전면적 금지하도록 한 것은 헌법 불합치. 그랬더니 그런 거야. 2024년 5월 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니까 24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 관저에서 전면적 금지된 거 아닙니까? 아니야.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결정의 성격은 적용하지 말아야지. 그걸 뺀 나머지만 적용하라는 뜻이야. 이 조문은 헌법 불합치는.
4번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상해 게시판 이 설치 운영할 때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 이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자, 선거운동 기간 중이든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니든 자 인터넷 대화방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데 반드시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었다가 위헌 결정으로 바뀌었어요. 왜? 익명 가명의 자유가 있다.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 반하지 않는다. 왜? 앞에가 공공기관이야. 밑줄. 아니 일반 인터넷 대화방 게시판이 아니라니까. 공공기관이라니까. 여러분 청와대 청원하려면 자신의 신분을 성명란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공공기관이잖아.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게시판에 설치 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만 되도록 한 건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공공기관이 포인트야. 또 무조건 또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한 건 인명 감행의 침해가 있으니까 위헌이야. 이렇게 풀지 말고. 5번 국내 기한 귀속 절차 거친 국군 포로. 어쩔 수 없어. 지금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북한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오셔서 등록을 하면 등록된 날부터 혜택을 부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 기한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예요, 보수. 나머지 연금 혜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혜택이 아니라 보수, 월급, 본인 바라지 않습니다. 자, 6번은 솔직히 말해서 권한쟁이고 여러분 통치구조 판례인데 그래도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해주는 거야. 경찰위원회. 이번에 신설된 기관 있잖아. 작년에. 이 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장관하고 권한쟁의를 걸었는데 경찰위원회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또 독립된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잖아.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 이거 권한쟁의는 한마디로 국가기관 중에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 세 번째 줄 법률상 설치된 국가기관. 그다음 밑줄 치세요. 얘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 국가인권위원회. 얘하고 똑같아.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률상기관. 경찰위원회도 법률상기관.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못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인권위원회하고 경찰위원회하고. 요즘에 지역화폐 뭐다 하는데 여러분 지역화폐 들어보셨어요? 현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상품권 사는 건가요? 상품권 사는 거지. 이거는 현금을 지급한 지방자산제가 왜 우리는 뺐냐고 하는 거야. 지역화폐는 상품권이야. 현금 지급이 아니라. 현금 지급을 제외한 거는 이거는 지방자산제를 차별 취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역화폐 10% DC에 갖고 파는 거 상품권이야. 상품권. 그래서 상품권 지급에 관한 혜택 문제지 돈을 직접 지우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고.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침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12월 달 판례까지 모조리 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판례는 최소한의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꼭 알아야 될 판례들만 정리한 판례예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길 더 넘어서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이 정도는 암기하고 시험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지만 굵게 했습니다. 자, 꼭 좋은 성과 꼭 바라도록 할게요. 2023년 개묘년 여러분에게 축복되고 좋은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